안녕하세요, 킹콩님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김용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시간에도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 말씀 주실 때 이제 거부 반응뿐만 아니라 이제 악성 종양 발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투석하는 거에 비해서 이식을 하면 그럼 악성 종양이 더 잘 생기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장 이식을 하고 면역 억제제를 쓰시는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는 암의 발생 확률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 종양의 위험이 올라가지 모든 종양의 위험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특정 종양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은 피부암 쪽의 그 종양들이 그 면역 억제제 때문에 발생 위험이 올라가고 서양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외선이나 이런 게 원래 세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백인에서 좀 많이 생기는 종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 자체에 이제 암이 생기는 발생 확률은 역시 이식하면 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흔하게 아는 뭐 폐암, 대장암, 위암, 간암 등은 일반인에 비해서 더 흔하게 생기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 간암의 위험이 올라가는데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간암의 위험이 이식하고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좀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의 발생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조기 진단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암 검진을 결국엔 철저하게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기로 검사를 하면 될까요? 암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일반인에서도 암 검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암 검진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식을 하기 전에 한번 암 검진을 수혜자와 공여자 모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를 물어보시면 2년에 한 번은 검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환자들이 외래에서 그렇게 검진을 다 하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나라 일반인 누구라면 다 2년에 한 번 검진하는 게 맞습니다. 투석할 때는 당 조절이 잘 됐는데 이식하고 나서 당 조절이 잘 안 돼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또 투석하다가 이식을 하시면 이 콩팥 기능 잘 관리하시려고 당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기 신부전증이 되면 투석이나 이식을 하게 되는데 말기 신부전증의 50%의 환자들이 당뇨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반 정도가 있고 이식 이후에 스테로이드라는 면역 억제제를 쓰고 거부 반응의 치료의 기본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자체가 당뇨를 새로 또 유발하게 하는 중요한 약제입니다. 또 하나는 제일 많이 쓰는 면역 억제제인 타크로리무스라는 면역 억제제 또한 당뇨의 유병률을 올리기 때문에 워낙에도 당뇨가 있는 분도 많지만 당뇨가 없었더라도 이식 후에 새로 당뇨가 발생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식 이후에 당 조절이 안 되면 이식한 콩팥에도 당뇨병성 콩팥병이 새로 발생할 수 있어서 당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식 이후에 사망의 원인의 1위가 협심증 심근경색인데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당뇨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것이 항상 이제 약을 잘 드셔야 된다, 당뇨 잘 관리하자 말씀 주셨는데 또 관심 많으신 부분이 먹는 거잖아요. 많이 또 뭐 여쭤보시니까 김치, 유산균 이런 발효식품 이런 거 먹어도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식습관을 관리하면 좋을까요? 보통 병원에서는 전문 영양사분들이 퇴원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설명을 해주시고 아마 자료도 많이 받으시고 할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생야채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을 끓여 먹는 거는 퇴원 후에 3개월까지는 하도록 말씀드리기 때문에 김치나 이런 것들은 3개월까지는 드시지 않는 걸 추천하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3개월까지 안 하고 그냥 한 달만 해도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보수적으로는 3개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마다 좀 다르니까 병원에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은 드시면은 이제 그
이식한 다음에 이제 설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증상 완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는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지는 않아서 유산균은 이제 선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드실 수는 있지만 무조건 치료를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개개인별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하나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다른 약을 처방받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뭐 감기가 걸려서 동네 병원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피부과에 가실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약 처방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약 드셔도 되는지 궁금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건강보조식품에도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또 건강보조식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말씀 주세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외부 병원에서 당연히 이제 필요하면 집 앞에 1차 의료기관에 가서 적절한 치료 및 진단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식한 이후에 콩팥 기능이 회복되기 전에나 기능이 좀 약하실 때는 진통 소염제를 드시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진통 소염제가 사실은 진통 해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좋은 약인데 그것을 드시면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보통 감기약이나 어디 아플 때 관절염이 있을 때 많이 처방하는 약인데 되도록이면은 타이레놀은 신장 기능에 비교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타이레놀 드시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거나 꼭 필요할 때 진통소염제를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항생제도 이제 감기약이나 이럴 때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치과 치료하시거나 그럴 때 그것도 현재 내 콩팥 기능, 나의 사구체 여과율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사구체 여과율에 맞춰서 그 항생제의 용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이런 것들은 드셔도 되고 그 이외의 건강 보조식품들도 해당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식한 다음에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면역 억제제의 농도가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면역 억제제 농도에 문제를 일으키는 굉장히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게 자몽, 석류, 오미자는 면역 억제제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게 좋고 사실 그 음식들이 대단한 치료 효과가 있거나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시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식하고 나서 급격히 이렇게 체중이 느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관리 가능한가요? 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 초반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세게 쓰거나 거부 반응이 생기면 스테로이드 굉장히 고용량으로 쓰는데 스테로이드가 소위 입맛이 돌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고 또는 당 조절이 초반에 안 돼서 안 쓰던 인슐린을 쓰게 되면 또 체중이 늘어나는 효과가 인슐린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식하고 초반에 이제 체중이 많이 느시는 분들이 있고 입맛이 너무 좋아서 이게 되게 힘들다. 네, 속된 표현으로 내 미친 입맛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체중이 늘수록 당 조절이 안 되고 혈압 조절이 안 되고 고지혈증이 더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사실 초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에게 뭐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좀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뛰는 것을 맨날 하시고 뭐 잘 안 되면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그런 것들은 역시 그 지정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체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젊은 분들이 이식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젊은 여성분들이 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아무래도 이제 임신, 출산 이런 거에 네. 관심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식 후에 임신, 출산 가능할지 말씀해 네, 주세요.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네,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임신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 나의 콩팥 기능, 그 다음에 내가 왜 그 말기신부전증이 됐는지 기저질환, 그리고 또 이식하고 기저질환이 재발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잘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혈액 투석하고도 임신이 가능한데 혈액 투석은 매일 투석하면서 그 40주를 버텨야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이식한 분들이 훨씬 출산의 확률도 높고 예후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면역 억제제를 임신에 안전한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면역 억제제가 임신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하기 전에 먼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임신 시기를 잘 결정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도 그 임신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링 해야 돼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연히 임신은 가능하지만 굉장히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임신 준비할 때부터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